최근 유통업계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GS 리테일 매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유통업계는 크게 판이 이제 짜져 있죠.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오프라인이 있고 이제 온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쪽은 거의 이제 쿠팡 일변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당일 로켓 배송 쿠팡이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쪽에 네이버 쇼핑이 이제 진출을 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머이니 뭐 옛날 그쪽에 다 이제 맛이 갔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요런 애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중심의 어떤 재편, 거기다가 이제 뭐 기타 우리 창고용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쪽에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고, 김스클럽 요즘에 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또 오프라인 쪽에는 또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은 포화 상태로 있다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편의점 4사 하면은 어디입니까? CU, GS25C,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그죠? 세븐일레븐,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있어요? 이마트 24C, 이마트 24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CU 같은 경우는 어디 겁니까? CU가 어디 거야? BGF 리테일 거죠. BGF 리테일. 그 다음에 GS는 GS 우리 리테일, GS25C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조금씩 얘들이 좀 처져요. 전체적으로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편의점 업계도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 24시가 좀 전체적으로 점포수가 이제 2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포수 정리를 하면서 이마트 24하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이 조금 처지고 CU하고 GS25C 중심으로 약간 재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은 점포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CU하고 GS25C는 계속 시장 점유율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이면에는 세븐일레븐하고 이마트 24가 부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점포 과거에는 이제 점포수 기준으로는 CU가 앞서고 매출 기준으로는 GS25가 앞서고 이런 구조였는데, CU가 최근에 손익 중심으로 이렇게 그 우량점 중심으로 출점 전략을 고수를 하면서 영업이익 1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강 체제로, 원래 이제 CU가 점포수가 앞섰는데 우량 점포 중심으로 이렇게 출점 전략을 취하면서 수익성도 좀 회복이 돼서 약간 앞서 버렸어요. 그래서 CU, BGF 리테일의 CU가 지금 선전하고 그 다음에 GS25C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점유율이 확대되고 얘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븐일레븐하고 이마트 24는 쪼그라들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찾고 있는 쪽이 편의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편의점도 약간
25평 이상으로 약간 중대형 매장, 그래가지고 라면 거기서 뭐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뭐 그런 거 주로 주위에 생긴 건 이제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기존에 서서 먹던 곳에서 이제 테이블도 놔두고 앉아서 먹고 뭐 이런 이제 체류 시간을 좀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싸고 밥도 해결하면서 거기서 우리 커피숍에 안 가고도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구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어쨌든 찌그러지면서 이제 거의 지금 뭐 형태로 봐서는 망할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제 슈퍼마켓 이런 쪽도 반사이익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GS 리테일은 바로 GS 더 프레쉬, 옛날에 GS 슈퍼마켓이죠. 요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가 이쪽 시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강력한 직접 경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홈플러스가 없어지면서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홈플러스 플러스라고 익스프레스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제 슈퍼마켓인데 어쨌든 홈플러스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서 뭐 직접적인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시장 파이 자체는 오프라인은 자꾸 쪼그라들지만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GS 하고 아까 이제 CU로 갖고 있는 BGF 리테일의 주가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은 주가는 이제 GS 리테일이 훨씬 더 안정된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회사 GS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배송 인프라가 하는 물류 자회사를 또 갖추고 있죠. 지금 이게 GS 리테일 차트고 BGF 리테일이 되겠는데 CU를 갖고 있는 BGF 리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BGF 리테일도 저점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GS25시가 바로 GS25가 좀 더 견조하게 어떤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282330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유통 채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늘상 맞닿는 자리고 뭐 편의점도 가고 또 슈퍼마켓도 가고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생활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실적적으로 보면 BGF 리테일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2,500억 뭐 이렇게 됐는데 수익성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이제 좀 재편이 되다 보니까 2,800억까지 올라올 것이다 해서 지금 9배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S 리테일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있죠. 그래서 아까 9배대인데 얘는 10배예요. 그리고 10배고 PBR 0.6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BGF 리테일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맞춰서 올라간다는 거야. 맞춰서 GS 리테일, BGF 리테일은 아까 GS 리테일은 10배 정도 되고 얘는 9.5배 비슷하죠. 근데 PBR을 보면 아까 그건 0.6배, 지금 이건 1.45배. 그러면 퍼가 비슷한 상태에서 PBR이 현격하게 낮은 GS 리테일의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어차피 비슷한 맥락에서 실적을 보여준다 했을 때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리테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립니까? GS 리테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아까 BGF 리테일 9.5, 그 다음에 1.5배인데 얘는 10배에다가 0.6배, 얘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실적 개선세를 봐야 되는데 개선세도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모멘텀을 얘가 조금 더 갖고 있죠. 지금 안 좋습니다만은 슈퍼마켓 이쪽에서 어쨌든 홈플러스가 지금 나자빠지게 생겼다 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경쟁사 도태에 의한 반사이, 롯데마트 마찬가지겠죠. 요런 이제 직접적인 것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지만 홈플러스도 익스프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트 기술적인 흐름까지 감안해서 보면 BGF 리테일은 이것을 한번 깨고 내려가지고 올라올 때 매물이 좀 많이 잠겨 있는 그런 대기 매물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인데 GS 리테일은 요때 매물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내수 소비재 이런 쪽이 최근에 이제 강세 무드를 좀 미국에서나 우리나라나 좀 보여주고 있어요. IT, 반도체, AI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목에 차다 보니까 좀 차익 물량도 나와대면서 눈치 보기에 이제 들어가고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쪽의 관련주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S 리테일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월봉이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폭발적으로 점포수 늘어날 때 이제 움직였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찔끔찔끔 올라와가지고 보면은 이 저항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금 상승을 해서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3만원대부터 매물이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3만원 맞고 떨어진 거 안착을 못하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 요번에 올라오게 되면 다시 3만원 안착, 여기가 29,950원이죠. 그러니까 요 3만원 안착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경쟁사 이쪽은 이제 이미 성숙 산업이 됐지 않습니까? 뭐 조금 걸어가면 편의점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BGF 리테일, 이마트, 입사시가 점점 쪼그라들고 얘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CU하고 GS 리테일은 GS25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완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극과 극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개인도 팝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집을 해가지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연기금 중심으로 매집을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사의 도태, 그 다음에 쇠락, 점유율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GS 리테일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그 대안적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 점포수가 이제 이게 그 더 이상 확장하기 힘들고 오히려 점포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 안 되는 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점유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 안착 여부를 여러분들께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3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자리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인데, 여기가 3만원 자리고 여기가 33,000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차 3만원, 2차 35,000원 이렇게 가닥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은 GS 리테일을 매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아무래도 내수 쪽 호전에 따라서 이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 공통 분모가 돼서 동행 사이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백화점이 상당히 호재를 보이면서 이게 리테일, GS 리테일도 실적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편의점 매출이 일단은 고성장을 하고 있고, GS 리테일도 약간의 반사 이후로 해서 내수 소비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소폭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 도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홈쇼핑과 GS 같은 경우는 홈쇼핑도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 요즘에 좀 고만고만해요. 홈쇼핑도 전부 다 뭐 경쟁 사이클이 돼서,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소비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홈쇼핑은 전체적으로 유지, 슈퍼마켓 소폭의 성장, 편의점 수익성 위주로 성장, 이렇게 귀결이 되고, 경쟁사 도태, 점유율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IT AI 관련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까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쪽 소비주, 이렇게 귀결이 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20명이 여기에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추도주를, 시장 뭐 테마 대장주를 이런 종목들을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아니 뭐 왕초보 주린이들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전문가들이 공짜로 다 100% 공짜로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거 따라해보니까 너무 수익이 잘 나. 근데 공짜야. 이건 뭐 환장하는 거죠.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채팅 어플은 우리 카톡하고 똑같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 아이디 비번을 만들어야죠. 그러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공개 채팅 탭을 넣어보면 천재투자 무료방부터 해서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여기도 있죠. 금호건설 4연상.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깨져가지고 요즘에 보면 금호건설 또 막 반도체 투자 사이클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는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갈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지, 안 갈 종목을 들고 있는데 무슨 수익이 나겠냐고. 갈 종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 이게 공짜인데 이용을 10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르고 무료방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믿고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